오늘은 최근 이 불경기에 관련해서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도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업무상 소상공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느끼는 소상공인 경기는 그냥 불경기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긴 불황의 터널이라는 표현도 이거는 굉장히 착한 표현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소위 말하는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어딘지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끝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언제고 간에 뭐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렵다, 힘들다, 불경기다.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은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일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외생 변수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제가 한번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폐업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저는 코로나 기간에 받았었던 그 융자들에 대한 원리금, 이자만 갚다가 원리금을 함께 이제 병행해서 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유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면서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제 원금까지 함께 상황을 하다 보니 고정비, 변동비 감당하기도 어렵고 매출 자체에 대한 볼륨도 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원리금 변제까지 지출로 부담이 되게 되면 이제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은 넘어간 거죠. 인건비를 줄이고 식재료를 최대한 발품 팔아서 가성비 있는 것으로 마련하고, 월세를 임대인한테 조금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원리금이 합산이 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 먹는 습관이 굉장히 늘었죠. 예전 같으면 친구들과 이제 한두 잔 먹고 이제 즐기고 했던 그 시간을 집에 와서 먹으면서 즐기죠. 요즘 OTT 영화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혼자서도 이렇게 먹고 즐기는 문화가 나한테 의외로 체질에 맞았다라는 것들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이제 2차, 3차 문화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만 시계를 돌려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공적인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만나면 2차, 3차를 가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문화였었죠.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서 그 다음날 우리 1차에서 끝냈다라고 덕담을 나눌 정도의 기본적인 문화가 2차, 3차였는데 그런 것들이 실종이 됐고, 더불어서 회식 문화, 술을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는 신입사원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회식 문화 대신에 이제 관람을 하는 관람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설령 그 밥을 먹더라도 일찍 들어가 버리는 게, 이게 또 이유가 되더라고요. 심야 할증, 이 택시 비용이 그조차도 부담이 간다는 것이죠. 물가는 7%, 8%씩 오르는데 내 월급은 2% 오른다. 이러면은 사실 이거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아끼는 것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심야 할증 택시 비용조차도 이제 부담이 가는 시절이 온 거죠. 그리고 외식을 주말에 가족끼리 하더라도 이제는 원거리로 나가서 하는, 가까운 데 말고 이제 우리 나가서 먹고 즐기자, 이런 식의 구매 패턴의 변화가 크게 생긴 것이죠. 같은 베트남 쌀국수를 먹더라도 집 앞에서 늘 먹던 그 매장이 아니라 핫플레이스 또는 좀 원거리 교회 나가서 면 종류의 메뉴를 즐기고 오는 경우도 상당수 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소상공사님들, 특히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매일같이 느끼시는 건데, 이 원재료비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됐죠.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또 소매 가격을 올리게 되면 또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대응책은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폐업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을 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전적인 마감을 하고 좀 휴식을 하신 다음에 취업 또는 재창업을 고민하시는데,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 게 내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더 현실입니다. 예. 그 사업자로 융자 대출을 받으신 경우는 그걸 갚아야 폐업이 비로소 가능해지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나오지도 않고 고정비, 변동비는 매달 부담이 되는데 억지 춘향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제법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픈 이야기지만 폐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 살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거는 참 어찌 보면 참 슬픈 얘기지만 운이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나는 아직까지는 폐업 생각 없고 타개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자금 충전이죠. 근데 융자 대출 말고요. 융자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들이 매년 작게는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융자나 대출은 아무리 이율이 적더라도 갚아야 되잖아요. 예, 갚아야 되는 금액인데 이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들 중에 하나가 최대 2천만 원 지원금이 있죠. 제 이 영상 말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모집이 아니라 1차 모집, 2차 모집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요런 정보가 이런 불경기에 현실적인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 내용은 여기서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링크 타고 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자료 등 준비하셨다가 공지가 뜨게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거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